돈이 막 고등학생 때 막 한 달에 막 한 몇백만 원씩 벌어봐. 공부하고 싶겠냐 너 같으면? 물론 나도 머릿속으로 알지. 아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졸업하고 한국 가면 인정받고 알지. 근데 갑자기 내일 통장에 300만 원 들어와, 100만 원 들어와. 공부 눈에 안 들어와.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나도 막 성적도 안 나오고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한 거야 고등학생 때. 막 돈 벌고 막 정당포 가서 막 그림 찾아보고 있고. 그래서 계속 그림 사고 팔면서 나 돈 19살 때까지 1억 모았어. 같이 창업했던 공인대표 1억 2억짜리 법인 만들어서 창업한 거야. 갤러리 피카 프로젝트. 처음에 6개월 힘들었어. 창업하고 6개월 동안 힘들었고 한 달에 그냥 한 5천씩 깨졌어. 수입은 없는데. 그래서 사실 회사 설립 6개월 만에 폐업할 뻔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피카 아트머니 또 개발해서 상장시키고 이제 내가 성공 가도로 달리기 시작했지. 근데 사실 유튜브라는 게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걸 물어봐주면 잘 되잖아요. 얘기가 되게 많이 돌아요. 그치. 이미 다 알면서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오픈이 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 네가 잘 판단을 해봐. 근데 내가 이희진을 되게 오래전부터 알았어. 팔래? 네. 이렇게. 너 안으로 들어가. 안녕하십니까.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진짜. 근데 너를 지킬 일이 뭐가 있겠냐. 누가 널 공격해. 오늘 또 촬영도 있고 너 차 좋아하잖아. 이거 캐딜락 풀튜닝 안에 다 주황색깔 시트 의전 중. 의전 튜닝 해놨어. 그래서 너 한번 태워주려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세계 강남점 가고 있잖아. 트리니티 회원 전용 또 발렛 부스가 있어. 뭐 크게 다르지 않아. 똑같아. 근데 조금 입구가 달라. 회원분이신데 내려드리고 저는 바로 나가는 거예요. 등록이 안 돼 못 들어오나? 못 들어와. 여기 다 막아놨잖아. 이제 열어주잖아. 봐봐. 여기가 이제 트리니티 전용 입구야. 가자 가자. 모수 영상 보니까 어. 그 구독자 참여 이벤트 이런 거 하나 해달라는데 나중에 그러면은 3명 뽑아가지고 이 트리니티 라운지 같이 보자. 뭐 2월이나 해가지고 트리니티 라운지 한번 옵시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진짜 찐 부자들이 많긴 해. 왜냐면은 이 특히 트리니티 라운지 2억 5천 이상 써야지만 999명 1년에 완전 한정돼 있잖아. 완전 상위 0.001%야. 제가 인원수를 보니까 로또 당첨자보다 없어요. 그치 1년에 999명이잖아. 본격적으로 벌었다는 게 너 기준 한 달에 얼마 벌었을 때야? 그래서 300? 300 이상? 나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고1 때 한 300 벌었던 것 같아. 한 300 더 벌은 적도 있어. 1000만 원 번 정도 있어. 진짜요? 여기 뭐 서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 네네. 여기가 지금 신세계 강남점 어퍼하우스라는 라운지야. 근데 여기는 뭐 일반인들이 뭐 아무나 예약해서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아니고 신세계 그 VIP 등급 중에서 제일 최상위 두 개야. 트리니티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블랙 다이아몬드인데 그 두 회원들만 들어올 수 있는 데고, 특히 아까 그 들어올 때 봤잖아. 그 넓은 공간 말고 이윤실 같이 이런 프라이빗 룸은 미리 예약을 해야지 들어올 수 있는 데야. 1인당 디저트랑 음료 하나씩 제공이 돼.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형님이 그 돈 처음 버셨을 때 고등학교 때라 하셨잖아요. 1000만 원까지 버셨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학교 안 다니셨던 거예요? 학교를 다녔지. 열심히 안 다녔지 근데 그때 내가 왜 그랬냐면 내가 이미 중학교 때 미술시장의 구조를 내가 알아버렸잖아. 전시회뿐만 아니라 나는 옥션, 경매회사 관심을 갖고 많이 봤어. 그러면은 내가 고등학생 되면서 미국에서 이제 예술고등학교 다녔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나도 엄청 관심을 갖고 미술품에 더 많이 알아봤을 거 아니야. 우리가 미술품이라고 해서 되게 무겁고 네. 어렵게 느껴지는데 네. 너 그냥 자동차 딜러랑 똑같아. 다만 자동차가 작품으로 미술품으로 바뀐 거야.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시세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 웬만해서 뭐 몇 킬로 타고 몇 년씩 차종에 따라서 웬만한 시세가 형성돼 있잖아. 미술품은 유일한 유니크 피스, 하나밖에 없는 작품들이 대다수야.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만 원짜리인데 누가 1억 주고 산다 그러면 1억에 팔리는 거야. 내가 정말 이 작품을 감명 있게 보고 너무 마음에 든다. 이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잖아. 그러면은 이게 뭐 10억 주고도 사는 사람도 있고 100억 주고 사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좀 그런 미술품의 특수성을 활용했던 것 같아. 미국에는 전당포가 많아. 전당포가 많은데 미국 사람들은 미술품을 많이 산다? 그러니까 돈이 급하면 전당포에 그림을 맡기고 돈을 땡기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못 갚아, 돈을. 그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기가 쉽지가 않잖아. 전당포 사장들이 또 그림을 잘 몰라. 그래서 좋은 그림, 예를 들어서 막 뭐 바스키아 작품, 이게 뭐 한국에서 5천만 원인데 그냥 그 사람들은 1000만 원 빌려준 거야. 그리고 전당포 사장은 1000만 원만 받으면 땡큐잖아. 그러니까 뭐 한 나한테 1000만 원을 파는 거야. 근데 한국에서 그게 5천만 원에 막 팔리고 그래. 네. 그래서 내가 그때 바스키아 작품을 하나 전당포에서 한 10,000불 좀 넘게 주고 샀었어. 네. 완전 그냥 떠리로. 근데 그거를 내가 그때 한국 경매에 내보냈는데 그게 한 3천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었어. 통상적으로 내가 한 달에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벌었고,
아니 매달요? 매달. 근데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때 내가 미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그런 팝 아티스트들 판화 작품. 네. 판화는 원화랑 달라. 아까 내가 말했던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을 원화라고 하고 판화는 그런 원화를 100개씩 찍어낸 거야. 작가가 사인해가지고. 그러니까 한정판인 거지. 그런 것들은 미국에서 리세일 가격으로 되게 비싸게 팔려. 예를 들어서 뭐 무라카미 다카시 판화야. 출고가가 한 200만 원이야. 그럼 한 250만 원에 미국에서 거래가 된단 말이야. 근데 그때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가 됐어.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짜리가 갖고 오면 한국에서 한 200에 팔렸어. 100만 원이나 100만 원 언더 거는 2배 팔렸어, 한국에서. 그래서 내가 그때 미국에서 판화 같은 것들 찾아가지고 한국에서 100만 원짜리를 미국에서 50만 원에 갖고 온 거야. 그런 거를 내가 한 달에 한 3, 4개만 팔아도 수익이 2, 300 되잖아. 아니 근데 이걸 다 사람들도 몰라요, 사람들이? 아는데 그게 엄청난 열정이 필요한 게 나는 전당포에 가서 몇 시간을 앉아 있어. 막 그림 쌓여 있거든? 하나씩 다 뒤져봐. 그러다가 하나 제대로 된 거 걸리는 거야. 그럼 그거를 내가 갖고 그림도 작아 한국에 가지고 와 파는 거야, 고등학생 때. 물론 이제 잘 사시는 분들이야 용돈을 많이 받긴 하겠지만 학생들이 자기 맘대로 쓸 수 있는 300만 원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큰 돈이지. 형님한테도 큰 돈이셨어요? 그 당시에? 큰 돈이었는데 나는 근데 항상 그게 있다. 나 혼자 막 쓰려고 버는 게 아니야. 약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뭐 아빠한테 너무 세뇌를 당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베풀고 살아라. 그리고 어디 가서 밥은 너가 다 사라, 웬만해서는. 그래서 나는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시절 때 뭐 친구들한테 뭐를 얻어먹어 본 적이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생일인데 자기가 사겠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밥을 2명이서 먹든 5명이서 먹든 10명이서 먹든 내가 다 샀어. 그래서 나는 지출이 되게 컸어. 그래서 내가 혼자 그때 고등학교 때 3, 400만 벌었어도 그게 막 저축이 되고 그러진 않았어. 밥 사고 뭐 그러는데 좀 많이 소비가 됐고, 그때 내가 이제 조금 패션에 눈을 떠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생로랑이나 내가 그때 되게 말랐었거든. 그런 것들을 조금 돈 모이면 옷 사고 그랬지. 나 그때 페북 스타였어. 아 진짜요? 나 그때 페북 막 팔로워 막 몇천 명 있었어가지고 진호거 그런 거 아나? 네, 진호거나 막 그런 거에 다 올라왔었어. 나 집에 있는 막 그 아빠 차키 보여주면서 그럼 나 그때 되게 잘생겼었어. 지금은 약간 살쪄가지고 그 좀 후덕하잖아. 진짜 그 기생오라베 멸치 느낌 났었어가지고 그때 막 페북에서 막 인기 많았지. 지금 완전 한물 갔고. 근데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고 재밌는 일을 계속 하면은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런 내 철학은 지키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 다른 걸로 해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때 뭐 미술품 내가 재밌어서 한 거야. 되게 재밌었어. 그러면 그런 식으로 미술을 하시다가 창업을 하신 거예요? 미국에서 학교 다녔잖아. 때려치고 한국에 왔어. 근데 그때 내가 왜 왔냐면 솔직히 잘못은 아닌데 미술품 사고 팔다가 이제 돈 좀 벌잖아. 돈이 막 고등학생 때 막 한 달에 막 한 몇백만 원씩 벌어봐. 공부하고 싶겠냐 너 같으면? 물론 나도 머릿속으로 알지. 아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졸업하고 한국 가면 인정받고 알지. 근데 너가 체감해봐. 갑자기 내일 통장에 300만 원 들어와, 100만 원 들어와. 공부 눈에 안 들어와.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나도 막 성적도 안 나오고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한 거야, 고등학생 때. 막 돈 벌고 막 정당포 가서 막 그림 찾아보고 있고 막 한국에서 이거 어떻게 비싸게 팔지 그런 궁리나 해야 되니까 공부가 되겠냐고. 안 노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게 노는 거였어. 막 전시회 보고 가서 작품 찾아갖고 와서 팔고. 야, 돈 버는 것만큼 재밌는 사람이 어딨냐? 트럼프도 어렸을 때 부동산에서 돈 벌었잖아. 그거 본인이 재밌다고 해서 한 거야. 자서전에 나와 있어. 근데 그 돈을 버는 게 무조건 돈을 쫓으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에서 재미를 느끼고 미술 관련 사업을 해서 이게 재밌으니까 또 돈도 되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때 내가 큐레이터리를 시작을 한 거야, 한국 와서. 그래서 계속 그림 사고 팔면서 나 돈 19살 때까지 1억 모았어. 20살 때까지 19살에서 20살 넘어갈 때 내 돈 1억을 모아가지고 공동대표, 같이 창업했던 공동대표 1억 2억짜리 법인 만들어서 창업한 거야, 갤러리 피카 프로젝트. 그러면 계속 어쨌든 미술품을 사고 파는 일을 하니까 나 이걸로 그냥 나 좀 더 큰 돈 벌어봐야 제대로 해봐야겠다 해서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치. 왜냐면은 그게 있다? 그냥 내가 내 개인적으로 그림 사고 팔면 그냥 딜러잖아. 나는 근데 프리랜서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 기업인, 정말 번듯한 내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이 되고 싶었지. 왜냐면은 사실 우리 집도 다 기업인 집안이고 나도 그래도 나름 학교도 때려치고 우리 집안 다 건설업 하는데 나 혼자 미술계에서 사업하겠다는데 혼자 짜치게 100만 원짜리 200만 원에 팔고 이래 갖고 되겠냐? 크게 기업하고 싶었지. 그래서 내가 피카 프로젝트라는 갤러리를 설립을 한 거야. 나는 정말 미술에 진심이었거든.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고등학생 때 미술품 사고 팔면서 얼마나 느끼는 게 많았겠냐, 어른들한테 치이면서. 결국 이 미술이나 예술은 대중화가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 대중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 근데 우리나라 미술계가 그 당시 너무 폐쇄적이고 지금도 폐쇄적이야. 아무나 발을 못 들여. 그래서 내가 그거를 좀 타파를 하고 싶어서 보수적인 갤러리가 아니라 개혁을 하고 싶은, 완전 미술계 아웃사이더 같은 갤러리가 돼보자 해서 설립했던 거야. 욕도 많이 먹었겠네요. 욕 완전 많이 먹었지. 나는 그 미술계 기자단들한테 보이콧도 당했었어. 그러면 제가 만약에 형님이었으면 약간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은 순간이 적지 않게 왔을 것 같은데, 내가 잘 되고 안 되냐도 지금 문제인데 남들은 계속 하지 말라고 보이콧까지 기자들이 하고 있으니 진짜 이거 내 길이 아닌가? 근데 나는 그게 있다. 나는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 더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도 했던 말이 너는 말을 너무 안 듣는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회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다 하면 당연히 안 하지. 근데 내가 내 분야에서 나를 좀 진취적으로 개혁을 하고 싶은 게 있고 개척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술계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내 스스로가 확신하고 있는데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나는 약간 방골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더 해서 내가 성과로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차라리 꺾이면 꺾이지 휘지를 않아. 내가 어느 정도 좀 타협도 하고 유도리 있게 옛날에 이제 사업할 때 했었으면 아마 더 잘 됐을 수도 있어. 지금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는 좀 유도리 있게 살아보려고. 샤바샤바 하려고.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부딪혔던 문제가 뭐였어요? 우선 돈이 너무 많이 들었지. 갤러리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지출이 막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요? 갤러리 월세 내야 되지, 직원들 월급 줘야 되지. 또 내가 그때 갤러리 청담동에 오픈해서 청담동 월세가 얼마나 비싸냐. 그리고 우리가 뭐 갤러리인데 미술품도 계속 사야 될 거 아니야. 좋은 미술품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전시할 때마다 인테리어 바꿔줘야 돼. 인테리어 비용 그러니까 한 달에 그냥 한 5천씩 깨졌어. 수입은 없는데, 그 정도 수익은 없는데. 근데 2억으로 시작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금방 녹지. 그래서 사실 회사 설립 6개월 만에 폐업할 뻔했어. 폐업 직전까지 갔어. 완전 적자 넣고 우리 막 가수금 더 넣어가지고 막 회사 살리고. 너무 근데 나는 회사 살리고 싶은 거야. 그러다가 마침 그때 운이 좋았던 게, 그때 이제 우리 공동대표랑 나랑 우리가 어차피 갤러리를 차렸던 게 그런 일반적인 갤러리가 아니라 아트펀드, 미술품 공동구매회사, 그리고 좀 IT를 접목시킨 회사가 우리의 이제 그런 색깔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막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막 이슈가 되기 시작했었어. 우리도 한번 이 가상화폐 만들어 보자. 미술품 거래 전용 코인을.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게 잘 된 거야. 상장도 빨리 하고. 거기서 수익도 나고. 그래서 회사가 완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지. 그때가 전성기셨던 거예요? 피카 갤러리만 하실 때는 사실 전성기가 처음에 6개월 힘들었어. 창업하고 6개월 동안 힘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피카 아트머니 또 개발해서 상장시키고 이제 갤러리를 2호점까지 확장시키면서 이제 내가 성공 가드로 달리기 시작했지. 갤러리 처음 운영하실 때 6개월 동안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매출이 그럼 어느 정도 났었어요? 그때 우리가 매출을 잡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건 매출이 2배 이상이었지. 부모님한테 손 빌리실 생각 안 하셨어요? 전혀? 나 자존심 허락 안 하지. 내가 설령 뭐 내 지인한테 돈을 빌릴지언정 부모님한테는 안 벌렸지. 가상화폐도 접목을 시켰다고 하셨잖아요. 첫 번째 접목했을 때부터 잘 되셨어요? 우리가 코인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사실 우리 회사가 미술품 회사잖아, 갤러리잖아. 근데 뭐 개발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때 외주 업체 거의 맡겨서 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놓치는 것도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 잘 모르니까 그 분야를. 근데 그 당시 때 미술품 암호화폐가 우리나라에 아예 없었어. 그래서 엄청 세간의 집중과 주목을 많이 받았지.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에 상장도 되게 잘 됐었고,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은 우리 회사가 이제 그 계획에 맞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물량, 우리가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수익화가 잘 돼서 회사 운영하고 또 좋은 미술품 사서 회사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들고 엄청 초반에 잘 됐었던 것 같아. 그러면 그거 질문이 있더라고요. 외주 맡기셨다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유튜브라는 게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거 물어봐주면 잘 되잖아요. 얘기가 되게 많이 돌아요. 뉴스에 들은 것만 따르면 피커 프로젝트라는 회사에서 이랑 컨택해서 만들었다. 근데 그 당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미 다 알면서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오픈이 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 네가 잘 판단을 해봐. 어차피 이건 내가 검찰에서 얘기했던 거라 다 어차피 팩트라서. 근데 내가 이희진을 되게 오래전부터 알았어.